미국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베누를 탐사 대상으로 정할 때 지구 충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전문 탐사선으로 Origins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를 줄임말로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소행성을 연구하고 그 표변을 지구로 가져와 떨궈주고 다시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즉 또 다른 소행성을 탐사하러 떠나는 우주 탐사선입니다.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베누가 2100년에서 2135년 사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2700분의 1로 추정되었는데 2년여에 걸친 오시리스 렉스의 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300년까지 1750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충돌 확률이 0.057%로 여전히 낮기는 해도 이전 추정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수집한 정밀 추적 자료를 바탕으로 베누 궤도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제트추진연구소 지구 근접 천체연구센터 과학자 다비데 파르노치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오시리스 렉스의 탐사 자료를 토대로 2300년까지 베누의 궤도와 지구 충돌 확률을 분석한 결과를 행성과학저널 이카로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베누 주변을 돌며 탐사하는 오시리스 렉스에 무선 신호를 보내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베누의 정확한 위치와 궤도를 파악했으며 태양 복사가 베누의 표면을 달고 궤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베누의 미래 궤도를 분석해 2300년까지 지구 충돌 확률을 1750분의 1로 산출했습니다. 또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날로 2182년 9월 24일을 꼽으며 충돌 확률을 2700분의 1인 0.037%로 제시했습니다. 1999년에 처음 발견된 베누는 1950DA와 함께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없지만 2035년 지구와 달의 절반 거리밖에 안 되는 20만 킬로미터 이내로 근접해서 지나간 뒤에는 충돌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통과 시점과 위치에 따라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아 궤도가 바뀌며 충돌 코스로 들어서는 이른바 중력구멍 Gravitational Keyhole를 지날 수가 있는데 연구팀은 오시리스 렉스 탐사 자료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폭이 500m에 달하는 소행성 베누가 지구와 충돌하면 공룡 대멸종 때와 같은 충격은 아니더라도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충돌구를 만들고 이 충돌구의 100배에 달하는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르노치아 박사는 오시리스 렉스 자료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 2135년까지 매우 높은 확실성을 갖고 미래 궤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정확도로 소행성 궤도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지난 21년 5월 10일 베누에 대한 2년여의 탐사를 마치고 토양과 암석 시료를 갖고 지구로 귀환 중이며 2023년 9월 24일 베누 시료를 지구에 떨구고 새로운 소행성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탐사할 소행성은 약 340m 크기의 소행성 아포피스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태양 극지 탐사선 솔라오비터와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9일과 10일 33시간 차이를 두고 잇따라 금성에 근접 비행을 합니다. 솔라오비터가 먼저 9일 낮 1시 42분에 금성과 약 7,995km 거리를 두고 지나간 뒤 베피콜롬보가 10일 밤 10시 48분에 약 550km 떨어져 통과합니다. 이는 행성에 근접해 비행하면서 행성이 가진 중력으로 비행 속도와 궤도를 조정하는 이른바 중력 도움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계 안쪽을 탐사하는 두 우주선의 비행 궤도를 임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접 비행을 통해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도 불리는 금성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탐사선이 하루 차이로 근접 비행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거의 같은 현상을 관측할 드문 기회인데다 근접하는 위치가 금성 탐사선의 일반적인 궤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라오비터는
ESA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제휴해 2020년 2월 발사한 태양 탐사선으로 여러 차례의 금성 중력 도움 비행을 통해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극지를 관측할 수 있게 궤도 경사를 조정하게 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잭서와 공동 제작한 베피콜롬보는 금성뿐만 아니라 지구와 수성의 중력 도움 비행을 통해 속도를 줄이고 궤도를 조정해 2025년 태양의 중력과 균형을 이루는 수성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베피콜롬보는 수성 궤도에 들어서면 수성 행성 궤도선과 수성 자기권 궤도선으로 분리돼 각각 관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성 중력 도움 비행 중 솔라 오비터는 태양 쪽을 향해 있어야 하고, 베피콜롬보는 메인 카메라가 이동 모듈로 덮인 상태여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할 수는 없으나 베피콜롬보의 보조 카메라를 통해 1024/1024급 흑백 이미지는 11일 새벽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탐사선은 57만 5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서로 이미지를 포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라 오비터와 베피콜롬보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금성의 자기장과 플라스마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금성 궤도를 돌고 있는 잭서의 야카츠키 위성이 관측한 자료와 함께 분석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은 또 2030년대에 발사될 ESA의 금성 궤도선 인비전호 준비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베피콜롬보는 올해 10월 1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수성 중력 도움 비행에 나서며 솔라 오비터는 11월 27일 지구 상공 460km를 지나는 마지막 지구 중력 도움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토성 내부의 핵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얼음과 암석이 금속성 유체와 섞여있는 형태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성의 핵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고, 핵의 크기도 토성 지름의 60%로 지구 질량의 55배에 달해 이전 추정치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이론 물리학조 교수 짐 퓰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토성 C 고리의 나선형 파장을 분석해 핵의 구조를 밝혀낸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지구와 달, 화성 등은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내부를 통과하는 진동파의 변화를 분석해 내부 구조를 파악합니다. 가스형 행성은 이런 분석이 불가능해서 궤도를 도는 탐사선이 중력장의 변화를 탐지해 내부 구조를 추정하지만, 토성은 핵이 중력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진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1990년대 초부터 갖게 되었으며, 이후 연구를 통해 C고리가 중력장의 변화에 따른 독특한 나선형 파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 이론을 토대로 지난 2017년 13년간의 탐사 임무를 마치고 토성 대기로 뛰어들어 산화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카시니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성의 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형태로 얼음과 암석, 수소와 헬륨, 그리고 금속성 유체가 뒤섞여 있으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얼음과 암석 비중이 높아지고 바깥쪽일수록 금속성 유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성의 핵이 암석으로 되어 있고 금속성 유체와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핵은 지구 질량의 55배에 달하는데 암석과 얼음은 17배, 나머지는 금속성 유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원 크리스토퍼 만코비치는 토성에는 늘 진동이 있지만 미세해서 감지하기 어려웠다면서, 토성의 표면은 호수의 느린 물결처럼 한두 시간마다 약 1m가량 움직이고 토성의 고리는 지진계처럼 이런 중력 변화를 반영해 입자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퓰러 조교수는 토성의 고리를 거대한 지진계처럼 활용해 행성 내부의 진동을 측정했다면서 가스형 행성의 내부 구조를 지진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토성이 가진 모호한 핵에 대한 증거이자 같은 가스형 행성인 목성도 희석된 핵을 가질 수 있다는 나사 탐사선 주노의 관측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핵 형성 과정에서 가스를 끌어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스형 행성이 암석으로 된 핵을 먼저 형성하고 가스를 끌어모은다는 기존 가스 행성 형성 모델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